자, 이제 오늘 13일차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전 시간에 저희가 이 문제 풀어보는 것까지 하고 수업이 끝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직 다 못 푸신 분들은 숙제로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 풀이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문자열에 대해서 배웠고, 그 문자열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간단하게만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 배열이었어요. 문자 배열을 문자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변수에 안녕하세요 점이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녕하세요 점이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변수 s, 얘는 이 한글 값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자,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건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어제 문자열 처음 하면서 실제로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랑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변수랑 비교를 좀 해봤었어요. 자, 그럼 얘는 문자열 자체를 값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이 담겨있는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애가 되겠죠. 얘도 리스트의 개념과 같았잖아요. 그쵸? 리스트랑 완전히 똑같진 않았지만 리스트랑 대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도 다수의 여러 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객체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 점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 자체가 s 변수의 값으로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객체 처음 배울 때 그렸던 이 그림, 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리스트와 비슷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 문자열 각각 한 글자마다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슬라이싱을 했던 것까지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문제도 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바로 한번 해보죠. 저는 이 구연부를 지우고 여기다가 바로 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s의 길이 출력, 지금 이 s는 안녕하세요 점이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문자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담고 있는 변수예요. 그럼 우리가 이 리스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배열의 길이를 구할 때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었죠. 얘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 결과 뭐 나왔을까요? s에는 지금 안녕하세요 점이 들어있는데 길이를 출력했어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결과 나와 있을 건데, 아직 돌고 있긴 하지만 이제 나왔을 건데, 길이 몇 나왔을까요? 5예요? 6이에요? 6이죠. 점도 하나의 인덱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하나, 영 하나, 하 하나, 세 하나, 요 하나, 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인덱스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6개의 인덱스니까 0번부터 5번 인덱스까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출력값에 6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거,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 있는 거 두 글자를 출력을 해달래요. 그럼 안녕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슬라이싱 활용을 해서, 자, 2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간 거예요. 이 그림 안, 영, 하, 세, 요, 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인덱스 번호가 여기였잖아요. 앞에. 그렇죠? 1부터 썼네. 0,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번문 인덱스부터 2번 인덱스까지 하겠다, 출력해라, 자르겠다 한 거기 때문에 안녕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앞에 거 2개 맞게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실행을 매번 시키진 않을게요. 좀 하다가 실행시켜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서 문자 하나 건너뛰고, 앞에서 문자 하나 건너뛰고니까 안은 안 나와야 되는 거고, 그쵸? 안이 안 나오고 0만 나오면 돼요. 0 하나. 그러면 우리가 또 슬라이식을 사용해서 하나를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0번부터 뽑으면 첫 글자부터 나올 거잖아요. 1번 인덱스부터 2번 인덱스까지 뽑겠다 라고 하면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안 뒤부터 0 아니지 하 전까지, 그러니까 0 한 글자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 앞에서 문자 4개 출력. 근데 첫 인덱스를 생략하래요. 슬라이싱 할 때 여기다 0번 넣는 거, 이거 생략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여기 있는 조건은 이걸 말하는 거고, 일단 앞에서 문자 4개 출력. 그럼 우리 결과는 뭐 나와야 돼요? 안녕하세 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비워놓고 4개까지 출력을 해야 되니까 4번 인덱스까지만 하겠다 라고 하면 4번 인덱스에 있는 값 전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길이 6 잘 나왔고, 앞에 거 2개 안녕 잘 나왔고, 문자 하나 건너뛰고 1개 0 잘 나왔고, 앞에 4개 안녕하세까지 잘 나왔네요. 문제 없죠. 그리고 다음 문제,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서 문자 3개를 건너뛰래요.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출력 라고 되어 있죠. 문자 3개 건너뛰면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지금 안녕 하를 건너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요 점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슬라이싱으로 3번 인덱스부터, 또 맨 마지막은 len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세요 점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다음 문제,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서 또 3개를 건너뛰고 나머지를 전부 출력하는데 인덱스를 생략하래요. 똑같은 문제인데 len 함수를 사용해서 마지막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맨 뒤에 인덱스를 생략해서 전체를 뽑아내느냐, 이 차이만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러면 뒤에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어차피 생략이 되면 디폴트로 전체 끝까지 갈 거니까 똑같이 세요점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예제2 버전으로 가서, 여긴 이제 점이 빠졌네요. 안녕하세요 점에서 점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S가 가지고 있는 변화가 몇 가지 눈에 도드라지는 게 있죠.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하나 줄었을 거고요. 길이도 하나 줄었을 거고요. 그쵸?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문자를 하나씩 출력이네요. while문을 사용해서 이 S가 갖고 있는 이 객체의 문자들을 하나씩 출력하는 문제였는데, 이거 뭐 간단한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회하는 while문 써봤기 때문에. 이제 0부터지. 일단은 제가 순회하는 반복문을 적었어요. while문으로 리스트 일반적으로 순회하던 그 while문을 써놨는데, 지금 문자열도 똑같은 거죠. 똑같이 len 함수 사용해서 길이를 구한 거고, 그 길이 전까지 돌아야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돌아줄 거니까 여기 부등호가 는은 빠진 거고요. 그리고 0번부터 시작해야 0번 인덱스까지 잘 돌 거니까 저렇게 처리를 한 모습이죠. 잠시만요.
여기서 반복문이 한 번 돌 때마다 문자를 하나씩 출력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반복문이 돌 때 변화하는 수는 누구예요? i죠. i가 0부터 길이 전까지 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i를 인덱스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출력문 넣어주고 i로 출력하겠다 해주면 반복문이 한 번 돌 때마다 현재 i 값에 맞는 인덱스를 찾아가서 값을 출력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여러 줄로 나오는 게 보기 싫다, 나는 한 줄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넣어주면 되죠. 우리 배운 거 있으니까. 이러면 반복문 돌아서 다음 프린트가 찍힐 때 엔드가 작동을 해서 한 줄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뒤에 것까지 붙어버렸네요. 이거는 마지막 그 출력 값에도 엔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음 프린트를 또 붙여놓은 거죠. 이런 거를 좀 없애버리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거 하나만 넣어줘도 안녕하세요에 뒤에 공백 하나 붙은 거고, 그리고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대로 잘 나오죠. 이건 뭐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이 엔드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s를 이루는 문자를 역순으로 하나씩 출력해 달래요. 똑같이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정방향으로 순회하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순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 이거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자, i가 초기값인데 얘를 0부터 시작하면 역순회가 가능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료 조건에 사용됐던 이 친구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를 이대로 그냥 두면 또 되나요? 구동원이 이렇게 바뀐다고 치고 이 i가 시작이 길이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처음에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하는 에러를 보셨을 거예요. 인덱스 범위를 벗어난 오류는 에러가 난 이유는 이 길이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보다 하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로 값을 출력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까지 다 바꿔주고 나면은 역순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또 다음. 이번에는 또 하나씩 정순회 하는 건데 이번에는 while이 아니라 for로 하래요. for로. for로 하는 건 너무 쉽죠. 애초에 문자열 자체가 순회할 수 있는 요소였잖아요. 우리가 배열이, 문자의 배열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for i in s 프린트 i만 해줘도 s에 들어있는 문자열들이 각각 하나하나 반복문이 돌 때마다 i라는 변수에 꽂힐 거고, 요소값이. 그럼 그 i를 출력하겠다 라고 한 거니까 안녕하세요가 잘 나오겠죠. 얘는 문자열 자체가 배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에요. 순회가 가능한 요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제 3. 얘는 안녕하세요랑 ABCD EF가 섞여 있네요.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한글만 출력을 해달래요.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자,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문자열 S에 들어있는 이 문자열을 인덱스로 값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져온 거죠.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는 안, 3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는 0. 그죠? 얘가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 얘는 1번인 거죠.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은 이 방식으로 충분히 한글만 뽑을 수가 일단 있었어요. 잘 나와요. 지금 A, B, C, D, E, F는 이제 안 보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풀어보는 건데, 사실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를 많이 응용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배운 건 없거든요.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건 없어요. 근데 이것저것을 같이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엄청 쉬워요. 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또 한글만 출력을 할 건데, 일단 form은 반복문 하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if, 조건문을 쓸 건데 조건들을 5로 엮으래요. 그리고 continue라고 하는 친구를 써달라고 조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 문자열 자체를 돌릴 겁니다.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i를 출력하겠다 하면 a 안, b 인형, c 하, d 세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겠죠. 하나씩. 그쵸? 순회할 수 있는 요소고, 포문을 돌렸을 때 순회를 해버릴 거니까 하나하나 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파벳을 빼고 한글만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 출력하는 문 자체가 알파벳일 때는 출력이 안 되게, 한글일 때는 출력이 되게 코드를 짜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만약에 지금 반복문을 돌 때 i 변수에 꽂힌 저 문자열의 요소값 하나가 a랑 같으면 얘는 어떤 경우예요? 지금 반복문을 돌 때 현재 해당하는 요소값이 a인 거죠. 이게 일치한다면, 그쵸? 그럼 출력을 안 해야 되잖아요. 출력을 안 하고 반복문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continue를 써줄 겁니다. 이러면 이게 반복문을 돌 때 S에서 이걸 가지고 돌리는데, 첫 번째 A가 I에 꽂히잖아요. 일단 이 A가 여기에 꽂혔을 때 if문을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I는 알파벳 A랑 같냐? 잠시만요.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A가 첫 번째 I로 와서 꽂히고, I랑 알파벳 A랑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같죠. 그럼 얘가 이게 참이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continue를 만났어요. 그럼 반복문에서 continue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바로 위로 올라가죠. 그냥. 그쵸? 이거 우리 처음에 while문에서 continue랑 break 배울 때 했던 내용이에요. for문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continue를 만났다. 만난 시점 그 자체에서 밑으로 아예 내려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반복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가 브레이크였대요. 컨티뉴가 아니라 브레이크였대요. 만났어요. 그럼 그냥 반복문을 탈출하겠죠. 지금 뭐 2중 3중 반복문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냥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탈출하면 안 되니까 컨티뉴 써주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면 A 빼고 다 나왔어요. 그쵸? A만 빼고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방식을 똑같이 활용해서
지금 B, C, D, E, F를 다 걸러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조건에 5어로 조건들을 엮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다 써내려 가도 돼요. A, B, C, D, E, F를. 근데 조건에서 5어로 엮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있는 거 활용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5월 쓰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2개가 됐죠. 이 부분의 조건이 2개인데 5어로 엮였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거짓이래요. 근데 얘가 참이래요. 그럼 얘는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거 5어잖아요.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조건 5어. 그러니까 A가 됐든 B가 됐든 이 반복문을 돌면서 알파벳을 쭉 EF까지 나열을 해주면 그 안에서 뭐라도 하나 참이 걸리면 얘는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컨티뉴를 만나서 올라갈 거니까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건을 좀 더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건을 5월로 다 엮어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안녕하세요만 나오게 되는 거죠. 얘를 좀 더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이 알파벳 자체를 아예 걸러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정교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알파벳을 걸러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방법 두 번째로 볼게요. 얘는 AND로 엮어달래요. 그리고 continue 같은 얘기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continue 없으니까 얘 안 쓸 거예요. 그냥 조건에서 쓰라는 것만 쓸 겁니다, 저는. 근데 AND로 엮어달래요. 자, 그럼 이 5어였던 것들을 AND로 다 바꿔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일단 프린트를 올려보고, 자, 이 조건은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A면서 B랑도 같아야 되고 C랑도 같아야 되고 D랑도 같아야 된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애초에 아예 불가능한 조건이죠. 이거는 요 자리에다가 그냥 false 갖다 놓은 거랑 사실상 다르지 않잖아요, 이거. 그래서 AND로 바꿨는데 이대로는 안 되니 우리가 건드릴 건 이제 부등호인 거예요. 논리 비교 연산자를 건드려야죠. 그래서 얘가 A랑 같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지 않냐를 물어보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얘를 바꿔준다면, 자, 그럼 이 조건은 이제 실행될 경우가 있나요? 얘는 있죠. 지금 반복하고 있을 때 요소값이 한글이면 얘는 참이잖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E도 아니고 F도 아니에요.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게 한글인 경우니까 그때만 출력하겠다. 이러면 안녕하세요가 또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다 만들어놨구나. 얘 원래 있던 거를 바꿨군요.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해야죠. 이렇게 두 개 알파벳을 걸러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AND도 아니고 OR도 아니에요. not in이래요. not in. 우리 not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 느낌표, 부정의 의미, 뭐 반전의 의미, 뭐 not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처음에 조건 배우고 할 때 not in. 그러면 in은 뭐였어요? 뒤에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왔을 때 얘를 순회해 봤을 때 이 in 앞에 있는 요소가 들어있냐를 물어보는 거였죠. 그럼 not in은 뭐겠어요? 반전이니까 들어있지 않냐를 물어보겠죠. 그렇죠? 반대의 의미예요. 안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복문 하나 넣어줄 거고요. 똑같이 문자열을 돌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을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반복문이 돌면서 요소값이 하나씩 바뀌고 있는 i를 여기서 비교할 겁니다. in 뒤에는 무조건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사용했던 s 같은 걸 넣어버릴 수는 없는, s를 넣을 수는 있지만 넣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리스트 하나 임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in 뒤에 리스트 왔으니까 순회할 수 있는 요소 맞고, 이 리스트의 값들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i랑 비교했을 때 들어있지 않으면 이 조건은 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때는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또 한글만 잘 골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문자열에 관련된 종합문제 첫 번째 거는 다 같이 했고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사실 위에서 이 문제들을 잘 풀었다면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위에 있는 문제들을 다 잘 해결을 했으면 얘는 그냥 이 문제에서 풀었던 마지막 이런 것들을 함수화해서 푸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다 풀었다, 근데 이거 못하겠다 이러면 함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함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은 얘가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스트링 1로 해서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를 새로 넣어야 된대요.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해도 돼요. 어차피 지역 변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함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쓰고 2개 이상, 2개 만들어져 있고 실행문도 들어가 있고, 그럼 함수 구현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알파벳 제외하고 한글만 출력이 되게끔 구현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rs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비워놓을 거고요. 저는 얘 rs를 출력을 할 거예요. 자, string 1 그냥 쓸 거고요. rs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했던 방식. string 1에 0번부터 이렇게 rs라는 변수에다가 플러스는 증감식이죠. 증감식 사용해서 0번 인덱스의 값, 2번 인덱스의 값, 4번 인덱스의 값 이렇게 쭉 하나하나 쭉 뽑아서 더한, 연산한 결과를 넣은 거죠. 그러면 지금 0번 인덱스는 누구예요? 여기서 안이죠. 안. 0번, 2번, 4번, 6번, 8번이잖아요. 한글만 빼온 거죠. 그래서 rs를 출력을 하면 안녕하세요 잘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나. 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얘는 뭘로 해볼까요? 두 번째는 반복문을 한번 돌려볼까요? 똑같이 rs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rs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복문을 한번 돌려보죠. 자, 기본적으로 순회하는 반복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방법들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쵸? 얘는 이걸로 하죠. 만약에 스트링 1의 i번째 이 글씨가 지금 제가 뭐 하려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이제? D, C, B 그리고 이 경우만 RS에 이 애를 더해주는 거죠. 지금 한 거는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반복문 돌 때 현재 요소 값이 알파벳 A랑 같지 않으면서 B랑도 같지 않아야 되고 C랑도 같지 않아야 되고 AND로 다 엮인 거죠. 알파벳을 아예 다 걸러야 돼요. 다 걸러졌을 때 이게 참이라 실행이 된다면 해당하는 요소는 한글일 거니까 그때만 RS라는 애한테 이걸 덧붙여서 더하겠다 라고 한 거고, 그리고 증감식 넣어줌으로써 스텝 넣어줌으로써 반복문 돌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RS 출력을 한다면 안녕하세요가 잘 나오겠죠. 하나 정도만 더 해볼게요. 얘는 일단 이거 복사에다가 뭘로 해볼까? 얘는 나딘으로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했던 for를 활용을 해서 얘는 이거 가져옵시다. 이러면은 이제 RS에 반복문 돌면서 이 나딘이 해당될 때만, 그러니까 한글일 때만 RS라는 애한테 값을 줄 거고, 그 더한 값들을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알파벳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열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딕셔너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또 나갈 겁니다. 딕셔너리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리스트를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딕셔너리 자체는 어려울 게 없고, 간단하게 개념 몇 가지 알려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 44분이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